김강민의 잡지사 8월 후 5번째 페이지. 사랑은 이별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헤어질 결심을 부추기고 다니는 잡지사의 썬탕웨이.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니하오. 썬탕웨이군요. 예. 하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름맞이 썬문답 사랑 3부작 러브 트릴로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사랑에 목말라 계시다. 예,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참 세상이 메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선 선생님은 나중에 뭐 썬킴의 거침없는 연애사라든지 책으로 러브 스토리를 엮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를 주연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무로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들. 책을 쓰실 생각 없으시냐? 저도 두려워요. 뭐가요? 세계 대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거의 카마수트라급으로. 거의 해리포터급으로 아마 전 세계 해리포터급으로. 대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선 선생님은 사랑해서 널 보내주는 거야, 사랑해서 이별하는 거야, 이런 말에 공감을 하시냐고 물어보네요. 사랑하면 잡아야죠. 아니 무슨 사랑이 무슨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뭐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 전보다 식은 거죠. 예.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거짓말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요즘만 아니지만 예. 지난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이별에 관련된 노래밖에 없었어요, 가요가. 싹 다. 싹 다 이별이에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한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사가 많다니까요. 예. 탁자 위에 물로 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탁자 위에 물로 왜 써? 알바생 고생하게. 물 유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 스며 들어가면 그 답도 없어요. 이것도 예. 닦아야 돼요, 걸로. 그렇습니다. 창법이 바뀌셨네. 그래요? 창법이 바보 창법으로 바뀌셨네. 이문세 창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랑 3부작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별 전문가 썬킴 씨와 세기의 이별, 파국으로 치달은 세기의 커플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이별 주인공 강합니다. 영국의 찰스 3세와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인데, 찰스 3세가 지금 국왕이죠? 그 찰스 70년 3세 동안 국왕이죠, 그렇죠? 후계자로 있다가 네, 네. 예, 즉위를 했고.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 두 사람의 관계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찰스 3세와 현 영국 왕비 카밀라 파커 보울스의 만남. 이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죠. 맞습니다. 찰스 3세 정말 어렵게 왕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직업이 그냥 기다리는 왕세자였죠. 웨이터. 웨이팅. 예. 영국의 김대기 기자요. 네, 박대기 기자. 박대기 기자. 예. 근데 카멜라 파커 볼스, 물론 이게 영국에서도 그 여론이 양분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불륜녀, 이른바 네. 타이틀로 약간 비난하는 측도 있고, 카밀라를. 그리고 50년 동안의 그 잊지 못할 사랑이다. 찰스 3세랑 카멜라 파커 볼스가 만나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여인밖에 사랑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찰스 3세 정말 남자면 저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반응도 있군요, 이제는. 50년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한 거죠. 그렇지.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죠. 네. 두 사람 어떻게 처음 만났나요? 일단 1970년 초에 네. 그 폴로 경기를 하다가 처음 만났는데 폴로. 격구. 격구. 예. 그렇죠. 네. 조선 2대왕 정종이 그렇게 즐겼던 격구요. 예. 폴로 경기를 하다가 만났는데 도발적으로 첫 말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멜라 파커 볼스예요. 라기보다 네. 저기요. 그거 아세요? 우리 증조 할머니랑 당신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바람 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약간 도발적으로 나가는 거에 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은 달리 보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한 사람이 없다. 증조부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자 이런.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찰스 당신 왕세자죠. 네.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 왕실에서 특히 이제 찰스 3세 아버지 같은 경우에 네. 일단 카멜라 집안도 그렇게 나쁜 집안은 아니지만 영국 왕비가 될 정도의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헤어지라고. 네. 난 못 헤어진다. 네. 헤어져라. 너 그러면 왕세자 자리 내놔라. 이런 말까지 아버지가 한 거예요. 특히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 엄마가요. 강수를 뒀네. 너 헤어져라. 못 헤어진다. 네.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찰스 3세 그 당시 왕세자를 네.
해군에 바로 입대시켜버려. 어. 너가 군대가 정신 차리고 그러고. 예, 예. 네. 정신 차리나요? 예? 정신 차리나요? 아니요, 안 차려요. 잊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군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가다가 네. 그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누가요? 찰스 3세가 네.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앤드류 파커 볼스라는 네. 자기의 근위대 대장이자 자기의 친구와 네. 카멜라와 소개팅을 시켜줘요. 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찰스 3세가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 못하면은 아, 근데 믿을 만한 내 친구와 결혼해라? 내 친구랑 결혼해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 찰스 3세 결혼 미스테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가 아니죠, 이거는. 예. 어쨌든 친구를 소개팅을 시켜줘요. 내 사랑을 친구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찰스 3세가 소개팅을 해줬다라는 설도 있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찰스 너 나를 버리고 군대를 가? 너 한번 당해봐. 아, 네 친구랑 내가 만날 거야. 내가 넌 친구랑 결혼해버릴 거야. 아,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네. 그렇죠. 예. 전 두 번째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하여간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네. 아 이때부터 참 뭐라고 할까. 두 사람의 그 스토리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 스토리를 또 엘리자베스 2세가 들었네요. 영국 왕실이. 예. 안 되겠다. 쟤 빨리 장가 보내자. 빨리 장가를 보내야지 제 카멜라 등 뭐든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네. 해서 그때부터 소개팅을 무지막지하게 해요. 어머니가? 시켜줘요. 예. 공식 소개팅만 55번. 아, 55번. 누가 또 셌네, 이거를. 예. 네? 누가. 그러니까 왕실에서 소개팅 해준 거예요. 55번. 예.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소개팅이 이렇게나 확률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소개팅 왜요? 차라리 헌팅을 하세요. 뭐요? 예. 55번. 예. 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예. 스펜서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스펜서 집안은 왕은 아니지만 왕 바로 밑에 세마이 왕급의 굉장히 영국에서 귀족 집안이에요. 네. 저 정도 집안은 괜찮다. 그러니까 스펜서 집안에 그 딸이 2명 있는데 네. 큰딸 너 조용히 하고 큰딸이랑 결혼해. 강제 결혼 시켜버리려고 해요. 그 여인이? 네? 그 아니 여인이? 왕실이 영국 왕실이.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로 다이애나 스펜서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 언니랑 그 결혼이 추진이 됐었어요 처음엔요. 그렇군요. 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막판에 신부 후보가 바뀌어요. 동생 다이애나로. 예. 요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예. 음모론 중에 하나가 왜 뭐냐면 바뀌었지? 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를 나온 수재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의 중심은 또 카멜라가 들어와요. 아, 그래. 카밀라가요? 카밀라가. 예. 카밀라가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찰스와 이 만나는 과정에서 네. 옥스포드를 나온 똑똑한 저 스펜서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나는 찬스가 제로가 된다. 혹시라도 미래에. 네. 그래서 찰스 일로 와봐. 언니랑 결혼하지 말고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19살 아주 어리버리한 그 유치원 교사가 하나 있어. 걔랑 결혼하라고. 어차피 스펜서 집안 아니냐. 카밀라가 거기 개입했다는 썰이 있다고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와 결혼하면은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제로인데 어리버리한 19살짜리 다이애나랑 결혼하면은 난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해서 막판에 신부가 다이애나 스펜서로 교체가 돼요. 예. 그리고 세기의 결혼식이 올려지는데 네. 전 세계 7억 명이 저 결혼식을 봤어요. 그때 직접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전 나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훅 들어왔어요. 예. 7억 명이 전 세계 그 생중계로 보는데 예. 나중에 다이애나가 이제 영화로도 뭐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또 책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증언에 따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대요. 아, 다이애나가 저 저렇게 결혼식장에. 웃고 있지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죠?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네, 뭘요? 저 결혼식에 네. 일단 다이애나가 카멜라와 찰스의 관계를 알았어요. 아, 이미 저 때? 알았어. 아, 저 때도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카밀라를? 논스탑 계속 만났다니까요. 논스탑이야. 쭉 만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카밀라 결혼한 이후에도? 알았어요. 예. 안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저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결혼식장에 카멜라가 와요. 왔는데 네. 뭐 입고 온 줄 아십니까? 뭘 입고 왔죠?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와요. 민폐하게 끝판왕. 와. 제발 여러분. 심지어 구여친. 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네. 결혼식장에 네.
흰색 드레스 입고 가지 마세요. 아, 구여친도 아니고 현 여친. 현 여친이죠. 현 여친.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질투 어린 눈으로 다이애나를 노려봐요. 카메라가 그 하객들 사이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너 기다려봐. 그 자리는 곧 내 자리가 될 거야. 아, 이 사람은 계속 노리고 있었네. 근데 이것도 설 중에 하나인데 찰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가? 예. 굉장히 엄마는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사적인 면은 전혀 없고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이 부족한 상태로 자라다 보니까 네. 유머가 있었거든요. 네. 찰스 3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역할을 했던 유머가 있는데 그 유머를 너무나 좋아했대요. 엄마같이.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유머랑 카밀라와 거의 쌍둥이 같이 똑같아요. 아, 진짜요? 똑같아. 그 생김새가. 생김새가. 오. 얼굴 꽤 신기하다, 길고 신기하다. 이문세 씨 같이. 아니, 뭐 이문세 씨랑 아, 이문세 씨도 멋있지만 그 여사한테 이문세 씨랑. 아, 예. 그래서 네. 엄마에 대한 정을 카밀라한테 느꼈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찰스가 카밀라랑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대요. 다이애나가요? 다이애나가 방에서 예. 내가 비록 저 다이애나랑 결혼했지만 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건 카밀라 너밖에 없어. 진짜 문드러지죠 가슴이. 하루는 날 잡고 다이애나가 찾아가요. 카밀라를. 예. 문 열어! Open the door! Please! 문이 열리네요. 네요. 다이애나 들어와요. 네. 딱 얘기해요. 네. 제발 우리 남편 만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카멜라가 무슨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이분. 카멜라가 딱 이 얘기한 거예요. 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2명이나 뒀어. 뭘 더 바라니? 부러운 건 내가 너 부러운 거지. 네가 나 부러운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네. 적반하장이에요. 네. 카밀라 이 사람. 심지어 이제 다이애나가 그 자서전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폭로한 적도 있습니까? 불륜 관계를 폭로했죠. 그 결정적으로 이제 이혼을 결정한 것이 이제 92년도인데 마지막으로 공식 그 이 두 부부가 다이애나와 찰스의 공식 그 행사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방문이었습니다. 아, 공식 행사가 마지막 공식 행사가?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태우입니다. 예, 노태우 전 대통령. 보통 사람을 영어로 하면 BTS죠. 보통 사람들.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예. 아, 그때 온 게 마지막 공식 행사다. 그때 그 사진이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가운데 서 계시고 양옆으로 두 부부가 섰는데 웃지도 않고 손도 안 잡고 정말 냉랭한 분위기. 갈라서기 직전이니까. 파주에 가면 그 6.25 당시에 그 영국군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헌화하는 것이 마지막 행사. 다시 영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혼 결정. 다시 영국 가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서전과 뭐 인터뷰를 통해서 다 폭로한 거죠. 사실 카멜라란 여인이 있다. 우리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불륜을 했다. 내가 전화 통화도 듣고 다 들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막판에 가서는 다이애나도 사실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다이애나도 맞바람을 피웁니다. 누구랑 피우냐면은 그 자기 경호원이랑 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기 경호원은 자기 경호원이지만 왕실 직원이에요. 이거를 엘리자베스 2세가 발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해고를 시켜버려요. 경호원을. 여기서부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수많은 음모론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 다이애나와 맞바람을 폈던 그 경호원 해고되자 몇 달 후에 또 의문사를 당합니다. 경호원이요? 요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 가지 카드라 통신이 많지만 이때부터 많은 음모론들이 나오는 건 사망한 거는 팩트다. 팩트죠. 예. 자,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다이애나도 이제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이집트의 백만장자 출신 그 알파예드, 뭐 유럽에 있는 모든 그 이 리치 칼튼 호텔, 체인점 다 그 사람 거라고 하죠. 그 재벌의 아들, 이집트 사람입니다. 와 데이트를 해요. 그때 뭐 각종 파파라치 사진들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둘이서 이제 해변가에서 선탠하고 있는 사진 등등등. 팩트만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던 자기 호텔이었어요. 칼튼 호텔이요. 리치 칼튼 호텔에서 밤 12시에 남자친구였던 이 도디 알파예드와 그다음에 경호원과 그다음에 운전사와
다이애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나갑니다. 앞에는 파파라치들로 가득했어요. 아, 피하려고. 네. 뒷문으로 나가서 예. 이제 머세디스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예. 전속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네. 파파라치가 또 그걸 봤네. 아하. 조처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파라치라는 표현을 처음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게 됐을 거예요. 파파라치는 추격을 하고 이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죠. 네. 일행은 무서운 속도로 또 도주를 하고 이런 가운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파리 시내에 있는 지하차도 교각에 차량이 충돌하면서 일단 남자친구는 즉사를 해요. 네. 근데 다이애나 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차 속에서 생존을 했다고 해요. 예. 여기서도 또 음모론이 나온 게 뭐냐면은 네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응급처치를 했어야 되는데. 응급처치 당연히 해야 예, 되죠. 예, 예. 근데 방치를 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누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여기서부터 수많은 음모론들이 나와요. 음모론이 엄청나게 많이 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카밀라와 찰스 3세가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카멜라는 자기의 꿈을 이뤘어요. 50년 만에 네. 공식적으로 왕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찰스 3세 진짜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하죠. 카밀라도 이제 사실 7순을 넘었죠. 예. 아, 그렇죠. 버티고 버텼더니 어쨌든 됐습니다. 예. 드림스 컴츄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그러네요. 네. 예. 세기의 이별 썬킴 씨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빼어난 미모로 경국지색이라 불리었던 양귀비 그리고 양귀비를 사랑한 당현종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일단 현종은 어떤 인물인가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고 당나라 사람이고. 예. 일단 당현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그 정치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정치를 잘했고 한데 황후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중전맘하고 네. 황후가 일찍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외로움을 많이 느꼈나 봐요. 네. 말년에. 네. 이 밑에 있던 환관들이 네. 뭐라고 할까? 기회는 이때야. 소개팅을 시켜드리자. 해가지고 네. 우리 저 황제폐하께서 지금 외로워하시니까 소개팅을 여러 번 시켜드렸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네네. 싫다. 뿌하오. 뿌하오. 이런 식으로. 싫다. 네. 예. 싫다란 뜻입니다. 싫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당현종이 공식적으로는 아들이 32명 있었습니다. 어휴. 이 정도면 두 번째 아들은 지인이에요. 또 누구신가요? 그쵸. 저 아들인데요. 명함 좀 주시죠. 대면하죠. 네. 예. 당현종의 13번째 아들인 이모. 이모. 이모 국밥 하나 더요가 아니라 네네. 당나라는 그 황실이나 이씨예요. 아 그렇군요. 이연이 만든 그 나라이다 나라에서.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네. 이모. 13번째 아들인데 네. 13번째 아들인 이모의 부인 양옥환 이란 미인이 정말 절세의 미인이란 소리를 이 환관들이 본 거예요. 예.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지. 오. 아 그래. 여기서부터 약간 막장 드라마인가 예. 이게 13번째 지인 아들이지만 현종 입장에서 봤을 때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예. 며느리 네. 시아버지잖아요. 네. 접근합니다. 우리 잠깐 시아버지 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진짜요? 그럼 노래 한 번 불러드리죠. 네.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예라이샤 티엔미미 매력적이다. 네. 제가요. 예. 샹더 티엔미미 여기에 현종이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반해요. 예. 진짜 반해요. 예. 며느리한테. 며느리도 거의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안 놓치면 안 돼요. 뭘요? 그 환관이 이리 와봐. 솔직히 무리수인 건 알지만 너 지금 그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시아버지랑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처음엔 약간 망설여요. 당연히 망설이겠죠. 그렇죠. 근데 네. 하면은 금은보화 이것도 주고 뭐 강남에 아파트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결국엔 넘어가요. 아. 결국엔 넘어가. 시아버지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당나라지만 네. 바로 결혼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업사라는 절에 예. 출가를 한번 시켜요. 신분 세탁. 진짜 신분 세탁이네. 출가를 시킨 다음에 예. 다시 환속을 시킵니다. 그럼 예전에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모 걔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환관이 예. 또다시 중매돼가지고 새 장가를 보내요. 아, 이모한테? 네. 환관이 열리랬네. 환관. 예. 자, 그래서 구 며느리였던 그 양귀비와는 나이차가 30살인 상태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나라는 솔직히 이제 그 망하는 패스트 트랙에 빠져버리는데 네. 당현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초기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양귀비, 귀비라고 하는 것은 그 황후 바로 밑에 있는 그 타이틀인데 이때부터 정사를 다 때려치웁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또 중국 한번 여행 가시면은 예. 중국 서안에 가면 화청지라는 그 궁궐이 있어요. 예. 이 화청지가 당현종이 양귀비와 서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궁궐인데 이궁이라고 하죠. 예. 멸궁. 예. 정말 화려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양귀비가 매일매일 목욕을 했던 목욕탕이 지금도 1000년이 지난데도 그대로 보존돼 있고 예. 화청지가 온천이거든요. 예. 양귀비가 매일매일 목욕을 하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온천물이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그 중국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물을 마시면 미남 미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3그릇 먹었거든요. 세 그릇이요. 네. 약수물 마시듯이 드셨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그렇죠. 라디오가 아까운 얼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화청지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태백 시인 있죠. 이태백. 이태백. 예. 이태백 시인을 계속 불러. 예. 너 우리 양귀비를 위해서 시 지으라고. 이태백을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활용을 해요. 나 진짜. 그때 서안 보면 그 이태백이 그 시를 읊고 술 마셨던 그런 또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술이 완전 만취가 된 상태인데도 불러 당현종이 와 시 지어. 그렇게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고 애정 행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양귀비를 현종이 2번이나 쫓아냈다? 왜 쫓아내죠? 남자 앞에서 피리 불렀다고 해가지고 질투 때문에. 양귀비가 삐리리 삐리리 개골 삐리리. 너 남자 앞에서 피리 불었어? 너 왜 플러팅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야, 네가 송창식이야. 각색됐고요. 일부. 네. 예.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쫓아낸 그렇죠.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끝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당연히 황제가 나라를 통치를 안 하니까 전국에서 난이 발생을 하겠지요. 예. 안녹산과 사사명이란 인물이 들고 일어납니다. 뭐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그 두 인물이 난을 일으켜요. 예. 안녹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 사실요 안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당시 수도였던 서안이 거의 불타기 직전까지 와요. 예. 당연히 현종은 도망갑니다. 수도를 버리고 양귀비를 데리고 환관과 신하 몇 명만 데리고 도망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양귀비의 심정을 그 묘사한 책이 있어요. 버선발 한 장만 남기고 양귀비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버선발로 도망가고 한쪽은 놓고 튀인 거예요. 예. 튀다가 호위하고 있던 호위 무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왕제폐야, 지금 이 난리가 난 게 저 여인 때문에 그래요. 저 여인을 처단 안 하면 나는 황제라고 해도 난 호위 못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나도 같이 죽여라! 난 사랑밖에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당현종은 굉장히 양귀비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정폐야! 아니 저 여인을 빨리 처단하십시오! 예. 어떻게 하나요? 처단하라. 하라고. 정말. 난 살려줘. 진짜? 그럼 거기서 처단 당해요? 그래가지고 예. 도망가는 길에 객지에서 양귀비를 죽여요. 그런 다음에 돌로 가묘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도망갑니다. 근데 참 현종도 제 동생이 혼났을 거를 난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양귀비가. 그래서 그 약간 돌로 가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성대하게 다시 무덤 만들어라고. 그렇게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챙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예. 호위 무사들이 이제 양귀비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차마 죽이진 못하고 죽인 척하고 넌 다시는 속세에 나오지 말라 해서 풀어줬대요. 그리고 너 산동반도로 가가지고 배 타고 떠나라. 중국 대륙을 떠나라. 들어오지 말라.
해서 도착한 곳이 지금 일본 큐슈다. 아, 그런 전설이 일본에서는 또 있습니까? 전설이라기보다 일본은 굉장히 유명한 여가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한번 일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양귀비의 후손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서 일본 이름을 쓰고 있지만 네. 우리 집 족보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양씨 족보예요. 아, 진짜? 이건 뭐야, 또? 근데 아이, 네. 뭐, 정말 세상에 음모론이 너무 많고, 예, 여기저기서 그냥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어요. 네. 예, 알겠고요. 애초에 그 현종과 양귀비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진짜. 예. 네. 자, 파국으로 치달은 세기의 커플, 이제 마지막 커플입니다. 이번에는 세기의 스타 마릴린 먼로와 바람잘 날 없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아, 이 JFK가 인물도 워낙 좋지만 의원 시절부터 정말 무모할 만치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면서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예. 위는 여자를 많이 만나야 된다. 아, 아버지께서 굉장히 개방적이시네. 아일랜드계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음모론이 있는 게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가 네. 미국은 영국계 개신교가 건국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암살됐다는 설도 있는데 네. 이 선조가 이제 아일랜드에서 건너왔어요. 케네디 가문이요. 찢어지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내 자손들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뭘 했냐면 밀주. 아, 밀주를. 당시 뭐 알카포네 등등 나왔던 밀주 시대, 금주령 시대 때 예. 돈을 엄청 벌어요. 그래서 마피아와도 굉장히 손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존 F 케네디 아버지 같은 경우엔 네. 재벌이에요. 이제 이 말을 해요. 비록 나는 하버드를 못 나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싹 다 하버드 보내겠다. 돈으로. 예. 실제로 케네디 형제들은 다 하버드 나와요. 나중에 닉슨 대통령이 네. 굉장히 질투하는 게 뭐냐면 네. 하버드 실력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기부 입학으로 들어간 케이스도 저 네. 케이스거든요. 예. 닉슨은 돈이 없어서 실력이 있지만 하버드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입학을 못했어요. 하여간 저 형제들 아버지의 그런 그 입김으로 싹 다 그 하버드 입학을 하고 승승장구. 아버지가 너희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많아야 된다. 아버지가 당신이 못한 거를 다 하게끔 해줬구나.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마릴린 먼로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은 예.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네. 어머니도 굉장히 그 병약하셔가지고 어린 마릴린 먼로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9번 입양이 되고 9번 위탁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증언을 보면은 위탁시설에 끌려가기 전에 아무 길거리 남자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잡았대요. 네네네. 우리 아빠 맞죠? 우리 엄마 맞죠? 자, 아이고. 아빠라고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말 그 비참한 그러겠구나.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네. 그 정말 우연한 계기에 헐리우드의 배우로 입성을 합니다. 뭐 했냐면은 그 당시 미국이 군수 공장에서 네. 드론을 막 찍어내던 시기였어요. 아, 드론을요. 무인 예. 공격기요. 예. 거기에 노동자였어요. 마릴린 먼로가요? 네. 드론 만드는 그 노동자요. 예, 예. 근데 미 육군성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육군을 위한 잡지 촬영차 그 공장에 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잡지 모델 누구 없나 했다가 저기 저분 그치, 잠깐 그치. 나와보세요. 눈에 띄지. 네? 눈에 띄죠. 이 드론 들고 한번 서 계십시오. 잡지 중간에 그 사진 실을 건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 사진이 실린 거예요. 이걸 할리우드 관계자가 봤네. 이거 누구냐고. 이거 누구냐. 흙 속의 진주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드론 때문에 할리우드에 입성을 합니다. 야,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거 네. 마릴린 먼로 표는 파트 2를 해도 돼요. 이거는. 이거 마릴린 먼로와 JFK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일단 마릴린 먼로가 JFK 만나기 직전까지 네. 2번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디마지오라고 해서 전설의 뉴욕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 조 디마지오 홈런 타자요. 예. 마릴린 먼로와 결혼을 했던 시점이 이제 그 조 디마지오는 이제 한물 가고 있던 홈런 타자고 네. 마릴린 먼로는 한창 뜨기 시작한 할리우드의 신성이었어요. 네네. 둘이 결혼을 해요. 엄청 질투를 해요. 조 디마지오가. 너 오늘 영화 찍으면서 너 누구 만났어? 의처증이구나. 특히 그 7년 만에 외출이라고
지하철 환기구에서 확 바람 올라와서 예. 치마 그거. 심볼이죠, 심볼. 예. 그거 보고 격분을 한 거예요. 조 디마조가. 너 그거 외간 남자들한테 뭐 한 거냐고 지금. 그래서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해요. 네.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은 아서 밀러라는 극작가와 결혼합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아, 세일즈맨의 죽음. 네,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랑 결혼을 하는데 네. 마릴린 먼로가 아버지가 없잖아요. 네. 다 10살 위였어요. 조 디마조도 그렇고 아서 밀러도 그렇고. 아, 혹시 그게 파더 피겨라고 해서 아버지의 그런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남자. 약간 나이 차 있는 나이 차 있는 남자한테 남자. 끌렸구나. 아서 밀러가랑 결혼한 다음에 마릴린 먼로가 정말 정착을 하려고 했어요. 네네. 난 이제 할리우드 배우 안 하고 아서 밀러 극작가와 결혼한 다음에 아들 낳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가정을 꾸려서 살겠다 결심을 했는데 네. 한번 아서 밀러 서재를 이게 정리하다가 뚝 쪽지 하나가 떨어져 발견한 거예요. 뭐죠? 아서 밀러가 자기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던 쪽지였는데 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서 밀러도 두 번째 결혼이었거든요. 예, 예. 아무리 봐도 전처가 낫다. 정말. 차라리 보내든가. 마릴린 먼로랑 결혼 괜히 했다. 이거가 저기 속마음을 왜 굳이 거기다 적고 있어?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릴린 먼로가. 충격 받죠, 이거는. 충격 받죠. 예, 배신감. 그때부터 이제 약간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아서 밀러랑 헤어져요. 이때 JFK가 등장을 해요. 네. JFK는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동생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라고 미국 법무장관까지 했던 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형제가 네. 남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형제예요. 아, 좋은 남자가 아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가 얘기해요. 형, hey John. 미국은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Hey John, 형. 지금 마릴린 먼로가 지금 또 이혼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파티하고 놀까?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상심에 빠져 있는 마릴린 먼로를 데려와가지고 네. 호화 파티를 해요. 여기에 뭐라고 할까? 마릴린 먼로는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법무장관이고. 예. 그래, 나도 한번 인생 한번 뭐 너무 힘들었어 인생이. 내일은 없다. 그래, 모르겠다. 한번 놀아보자. 요런 과정에서 존 F 케네디와 네. 로버트 케네디와 이제 파티를 하는데 예. 제클린 케네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놓고 백악관에 전화를 해요. 뚜루루뚜루 탁탁. Hello, what the White House? 영부인 바꿔주세요. 네. 제클린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Hi, this is Jacqueline. Who are you? Who is this? 실제로 마릴린 먼로가 백악관에 있는 제클린 케네디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봐도 그 자리 내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짐 싸는 게 좋을걸? 이제 약간 욕망이 커졌구나. 그렇죠. 제클린 케네디가 더 잘 받아쳐줘요. 뭐라고요? 너도 한번 내가 당한 것만큼 여기에 들어와서 당해보라고. 이거 극한 직업이다. 극한 직업이에요.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그때가 마침 그 존 F 케네디가 45번째 생일 파티를 뉴욕 맨하탄에서 하는데 예.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러네요, 진짜. 드레스를 입고 그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Happy birthday, Mr. President. I love you. 진짜 끈적끈적한 게 부르잖아요. Yeah. 거기서 이제 저 그때 그 뉴욕 생일 파티 때 입었던 저 드레스가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어요. 9억인가 얼마에 낙찰됐거든요. 저거를 딱 보고 이것도 설이에요. 예. 그 정치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President, Mr. President. 정리하시라고 마릴린 먼로. 안 그러면 당신 정치적 가도에 큰 걸림도 될 것이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라고. 예.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마릴린 먼로가 급사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도 여러 음모론이. 타이밍이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구만. 그렇죠. 여러 음모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관여를 해요. 실제로. 예.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네. 마릴린 먼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간 백치미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니요,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요? 당시 그 헐리우드 그 영화배우 노동조합도 추진을 했었고. 그래요. 예. 노동조합도 추진했었고 또 뭐라고 할까 이제 사회주의 이론에 이제 그 심취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이론 공부도 했고 또 자기가 더 이상 백치미로서의 영화배우가 아니라 페르소나 연기를 하려는 첫
영화를 막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아. 바로 죽기 하루 전에도 네. 그 제작 회의를 했었어요. 네, 네. 죽을 이유가 없어. 죽기 하루 전에 제작 회의를 했으면은 그렇죠. 예. 바로 근데 그 다음 날 아. 급사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만 남기고 또 아까운 인생을 우리는 떠나 보내게 됐습니다. 네. 마릴린 먼로와 JFK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각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이미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망이 어둡다 이겁니다. 그거요. 예. 예. 뭐 참 인생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전 개인적으로 네. 결혼은 운전면허와 같이 갱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년에 한 번씩. 네, 구청 가가지고. 예, 네. 알겠고요. 잡지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자, 눈 떠보니 이별한 세계의 커플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